네, 뭐 인덱스 투자나 지수에 대한 ETF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종목과 기업이죠. 내가 보유한 기업의 종목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니까. 그러면 이제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면은 또 다른 그 모멘텀 테마들은 분명히 또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이번 주 후반에 이벤트를 좀 주목하고 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좀 좋게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업들을 계속 찾고 있고 하는데 AI 더 센 놈이 온다 이런 주제입니다. 센 분이 온다 이렇게 존칭하긴 뭐하고 네, 그냥 놈입니다. 그 녀석이니까 아직은 존재감이 그러니까 AI가 16일 독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GPT-4가 아마 발표되는 걸로 현지 시각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것이 만약에 발표되는 내용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를 포함한 GPT-4에 대해서 이거 진정한 멀티모달 AI다 이렇게 용어를 쓴다면은 사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용어인데 제가 방송에서는 가장 먼저 얘기한 것 같습니다. 지난 한 1년 정도, 1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방송에 얘기를 했습니다.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는 글자대로 음성, 제스처, 시선, 표정, 그리고 또 생체 신호, 뭐 이렇게 열이 난다든지 어떤 울그락불그락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입력 방식을 융합해서 사람하고 디바이스, AI하고 소통하는,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. 기존에는 텍스트로 문자를 막 이렇게 키보드를 쳐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소리, 특히 이제 보이스죠. 그 음성들로 인한 교류가 활발해진다라는 것을 아마 이번 16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일에서 독일 지사라고 해야 되겠죠. 독일 법인에서 발표를 한다면 이날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 행사 데이라고도 해요. 겹치기 때문에 챗 GPT가 GPT 3.0을 베이스로 한 파인 튜닝, 특히 이제 학습을 통해서 나오는, 그러니까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GPT 3.5가 챗 GPT라고 보면 되죠.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건 이제 GPT 4입니다. 뭐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매개 변수가 뭐 1,700억 개에서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는 매개 변수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닌데 그거를 얼마나 잘 걸러내고 소팅하는 전문 용어로 이제 AI가 인지해서 풀어내느냐의 부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AI가 말도 알아듣고 눈도 달려 있고 그리고 또 행동, 모션도 인식하고 이런 센싱 기술이 발달로 냄새도 맡고 미각도 습득한다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? 기존의 챗 GPT 때문에 나왔던 센세이션보다는 월등히 더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. 관련 기업들은 또 순환할 것 같은데 오늘 모아 데이터를 다시 보겠습니다.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아 데이터는 실제 수익이 나는 이익이 나는 AI 기업이고 2022년도 매출은 217억 원, 순이익 24억 원, 현재 시가총액은 한 1,600억 정도 되는데 아직도 위에 업사이드가 좀 보여요. 그래서 AI 관련주 시세가 순환고리가 다시 형성이 된다면은 거래량 많고 대중성이 뛰어난 기업들이 또 분명히 시세는 시세니까 이 회사는 이제 기업용과 그다음에 개인용 AI를 다 갖추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AI를 구분하는 AI가 뭐 이렇게 AI로 작성되는 것들을 사실 사람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네,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하는 회사들도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모아 데이터는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연결성을 이어보도록 할 텐데요. 유스타 유창희 대표 나와 있고요.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도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들어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뭐 GPT, 챗 GPT, GPT를 포함해서 AI 네. 이발하셨어요 어제? 갑자기 옆을 보니까 시원해졌네. 헤어컷. 네. 갑자기. 죄송합니다. 헤어컷. 로봇이 헤어컷 이제 해줄 것 같아요. 예전에 헤어컷이라고 해서 네. 왜 그 금융 용어죠. 네. 부채를 탕감해주는. 네. 갑자기 그 얘기해요. 자, GPT를 포함해서 AI가 과연 네.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가. 지금 좀 뭐 SVB라고 하는 뭐 금융 때문에 좀 난리지만 기술은 기술이죠. 가던 네.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게 참 저는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. 이러다가 나중에 사람의 생각까지 읽을까 봐 겁이 나는데 그럴 수 소위 있죠.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. 네.
그렇게 만약에 된다라면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니 여담을 뭐 잘 활용해야죠. 네.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인간이 문제잖아요. 네. 항상 좋은 방향으로 어떤 나왔던 기술들이 그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되는데 일단 뭐 어쨌든 계속해서 챗GPT가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트렌드 역할 좀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모아데이터라든지 뭐 솔트릭스라든지 뭐 셀바스 AI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참 어떤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잠깐 좀 아쉬운 것들은 메타버스도 물론 지금은 뭐 메타버스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메타버스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카더라 어떤 관련성이 있다더라 뭐 이런 걸로 해서 주가가 가는 경향이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모아데이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런 산업군들이 나왔을 때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뭐 AI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하드웨어 쪽을 말씀 좀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 반도체들 얘기할 때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얘기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많이 하게 되는데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상장이 되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없어요.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아직 상장은 안 됐고요. 네. 그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아톰이라는 AI 반도체를 만들었고 요 반도체를 또 삼성전자, 파운드리 오라는 생산을 진행했거든요. 그래서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는 리벨리온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이 그 소프트웨어계의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아데이터는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상황이지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 챗GPT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아는 종목도 있잖아요. 셀바스 AI라든지 네.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코란 테크놀로지, 솔트룩스 많이 올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군들은 많지만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템포 쉬고 난 이후에 새롭게 조금 이렇게 종목 시세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저는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추천을 장혜주식 추천한 거 아닙니다. 네. 이런 회사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하여튼 뭐 고비를 넘어가면은 16일 현지 시간 16일이니까 독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를 내놓을지 개인적으로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들이 좀 적용이 된다면은 큰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보는 거죠. 그때 가서 움직이면은 또 뒷북 둥둥 쳐봐야 우리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발 앞서 나간다는 의미에서 봤고 자 동시호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 코스피가 의외로 좀 낮은 편인데요. 네. 그죠? 일단은 어저께 이제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저점에서 좀 이제 나스닥 선물 기대감으로 반등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상승은 했는데 나스닥만 조금 상승했고 나머지 S&P나 다우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.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금융시장 리스크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. 왜냐하면 외국계 자금이 급격하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. 그래서 동시효과를 본다라면 전기전자 업종, 특히 반도체 쪽하고 배터리 쪽 그리고 은행주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물이 나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계좌 임박했으니까 문 열고 다시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죠. 계좌 준비 들어가시죠.